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3.1절 집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3월 2일, 3월 3일 또 크고 작은 집회가 또 있습니다. 특히 3월 3일에는요 10대들이 그야말로 큰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또 시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고, 야 10대들까지 이들은요 촉법 소년들도 거기 들어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이 투표권이 없는 유권자가 아닌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구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와, 눈물 나는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금 야금야금 그동안 집어삼키고 있었는지 그 실체가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그게 결국 계몽령이 되면서 국민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도 안주했다, 안이했다,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사람들 많고요. 윤상현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은 최근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을 했었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로 너무도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대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니랍니다. 부정선거 나오면 아주 진지하게 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중국에게 지금은 자칫하다가는 그 영향력이라든가 주권 같은 게 상당히 침해된다. 중국의 속국화가 된다라는 것을 그걸 인지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거지. 국회의원들쯤 되면요, 뭐 정말 하루가 분초를 다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담론들, 인터넷 커뮤니티 담론이죠. 이런 데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토록 외치고 뭐 이렇게 주장하고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3.1절 대집회, 초거대 집회, 이걸 계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각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런 충격을 먹었다. 뭐 이런 어떤 글쎄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헌재도 아마 이 정도면은 뭔가 지금 움찔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리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거대 집회를 한번 하고 끝입니까, 그냥? 집회는 그 효과를 보려면요, 그 후가 더 중요해요. 집회를 했잖아요. 정말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성공했다. 그럼 그거로 다 끝납니까? 옛날에는 그걸로 끝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모이면요, 저게 국민의 뜻인가 보다 하고 정치권이 그냥 바로 반응을 했어요. 막 그걸 갖고 입법화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거나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치권이 반응을 안 합니다. 바로 그걸 국민의 뜻으로 생각해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뚝딱뚝딱 해결하는 쪽으로 안 간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집회 중에 하나로 본다니까요. 때문에 집회 한번 한다 그래서 많이 모였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완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요, 그 후반부 작업, 후속 작업이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논의의 초점이 되면서 주된 화제 대상으로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권으로 언론 쪽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이 헌재를 압박할 수 있도록 여론 만들기 작업이죠. 일종의 눈덩이 굴리기 같은 그런 여론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가 굴러갈수록 거대한 눈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굴려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한번 진짜 제대로 집회해놓고 그냥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허지부지 되는 겁니다. 결과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거대 집회 여러 번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모인 거대 집회가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과거에도 개천절 집회라든가 그때도 3.1절 집회 이때 말이죠, 정말 4대문을 다 채울 정도로 많이 모였더랬어요. 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뭐 전환길 집회도 있기 때문에 큰데, 자, 그거 한번 해주면은 누군가 그걸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상은 대통령이 그걸 하면 제일 좋죠.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은 지금 저런 식으로 대통령 직무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무장 해제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국회거든요. 근데 국회도 지금 저쪽에 넘어가 있어. 이쪽에 국회의원들은 소수고, 그리고 이쪽 국회의원 자체가 각성이 안 됐어요. 뭘 몰라. 이 사람들이 뭐 전면적으로 뭐 이렇게 일었으면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깝깝한 겁니다. 문제는 제도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국민이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재를 어떻게 한다, 국회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여기 이제 세부 영역에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강론의 이야기라고요. 원론적으로는 국민들이 막 일어서고 난리 났는데 이 강론을 국민들이 직접 만질 수가 없어요. 그걸 대리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력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집회는 끝났지만 그 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go on, ing 이 상황이 뭘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이 주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죠. 누군가는. 그리고 언론들이 이걸 해주면 제일 좋고요. 하다못해 우파 유튜브에서라도 계속해서 이 집회는 국민의 목소리다. 이걸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번에는 그냥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어떤 인용 결과 내고 그 후에 그냥 침묵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판이다. 라는 것을 준엄하게 계속 경고를 해야 되겠죠. 결국 그러자면요. 언론을 잘 활용해야 되고 언론이 이 관련 이야기, 국민의 이런 어떤 변화된 움직임, 국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체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죠. 조중동을 길들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구독을 안 하는 거죠. 신문 구독 안 해주고 그리고 그쪽 방송 잘 안 보고 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겁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했어요. 그거 신문 구독 관련하는 그 이제 간부 한 사람이 메시지를 냈었죠. 앞으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었어요. 최근에 조선일보 스탠스가 참 많이 넘어온 것 같잖아요. 간보기 두 길 보기를 하다가 이제는 상당히 국민의 뜻, 애국, 우파, 자유, 보수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지면에 다 나타나요. 기사로도 나타나고 사설로도 나타나고 칼럼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는요, 압박이 드디어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JTBC 뭐 등등 해서 말이죠. 안 보고 구독 안 하기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돈의 문제, 영향력의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거거든요. 가령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 이제 구독 안 하기 운동을 하게 되면 뭐 백수십만 부 구독 자수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만 부, 20만 부 빠지면은 엄청난 그게 데미지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구독글에 빠진다 그래서 돈이 뭐 돈벌이가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돈 벌어들이는 수단은 그보다 큰 게 많습니다. 돈보다도요, 영향력의 문제예요. 조선일보가 지금 국내 1위 이제 언론사잖아요. 신문 중에는 그게 위협을 받는 겁니다. 중앙일보하고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요즘은. 그래서 그 구독자 수에 굉장히 연연해 합니다. 10만, 20만 빠지는 것은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숫자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들이 이번에 상당한 스탠스를 바꾸면서까지 애국, 우파, 자유, 보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TV조선도 마찬가지, 채널A에서도 사실 그런 게 나타나고 있죠. 다만 동아일보는 아닙니다. 동아일보는 요번에 각 잡고 그냥 대통령 버리는 쪽으로 가버렸고요. 중앙일보는 채널A 정도 스탠스고요. JTBC는 완전 동아일보하고 똑같고, 여기는 진짜 여기도 그냥 대통령 끝장을 내려고 내각제로 가려고 완전 올인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다음에 있는데 이런 어떤 서두를 갖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그냥 뉴스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2만 대 1.8만 명. 와,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공정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저 12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도 만족스럽지 않은 숫자죠. 120만이면 몰라도 12만이라니. 자, 그런데 어쨌거나 12만 대 1.8이라고 해주니까 뭐 그나마도 좀 위안이 됩니다. 예전에는 저 좌파 언론들 혹은 우파 언론이라도 좌파 집회는 숫자를 뻥튀기 해주거든요. 항상 몇 배, 만 개 해준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 출산을 그대로 12만 대 1.8, 뭐 게임 끝이죠. 6배 이상이잖아요. 그 7배 차이 아닙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광장의 집회 그 주도권은 이미 애국 우파 자유보수로 넘어온 지 오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좌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광우병,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들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큰 거대 집회를 못 하더라고요. 민노총이 나서서 막 이렇게 해도 많이 안 되더라고. 많이 안 모여요. 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의 주력이 이 광장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그 광우병 때 그때 좌파 연합단체가 1000개가 넘습니다. 몇백 개였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체들이 연합체가 그때 그 광장 집회를 주도했고요. 그 후에 일어난 촛불 거대 집회들, 그것들 대부분이 연합체들이었거든요. 지금 그런 연합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 중심으로 뭐 집회를 해봐도 그렇고, 민노총이 뭘 어쩌고 해봐도 옛날처럼 그렇게 큰 집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은 이미 이 애국 보수 자유 우파로 넘어왔다. 광장 권력은 이쪽으로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왜 안 모이느냐? 그럼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고 직무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 광장 집회 필요 없대. 자신들은. 이미 게임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재명 갤러리, 뭐, 민주당 갤러리, 뭐 등등 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은 개딸들 모여있는 곳 가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런 집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치권이 아니고, 그런 헌재가 아니다. 그런 법원이 아니다. 라고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죠. 왜냐하면 이 평화 집회를 그들이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10년 가까이 계속 봐왔기 때문에 만성이 된 겁니다. 타성이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또 한 번의 집회가 더해졌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벼락같이 뭔가 깨달음이 있게끔 몽둥이 뜸질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한 번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 집회의 의미, 집회의 힘, 그리고 무서움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무서움. 이 무섭지 않은 집회는 집회가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자유 보수 우파 집회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평화로운 어떤 집회 아닙니까? 거룩한 어떤 뭐 이렇게 예배당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그래서 이것이 압박으로 작용하려고 하면요.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국회 전체를 압박하고 헌재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언론사까지 대형 언론사까지 압박하려고 하면은 뭔가 다른 수단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진지하게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유력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는 곳 어떤 결정 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기관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헌재 심판 선고 앞두고 총집결, 전광훈 목사 주도 광화문 6.4만 명, 세이브 코리아 여의도 집회 5.5만 명, 이건 경찰 출산입니다. 헌재 주변엔 탄핵 촉구 집회 1.8만 명 모여 거리 행진. 정말 개창피, 개쪽 뜨는 게 이번에 저쪽 이제 탄핵 찬성 집회죠. 자, 아무튼 10만 명 넘는다라는 숫자는 이거 거대한 숫자입니다. 일개 사단이 12,000명 정도인데요. 일개 사단만 보통 풀어놔도 이 바다거든요. 쭉 보면은. 근데 그것이 무려 10개잖아요. 이거는 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것도 조금 보시면 조선일보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 국회 앞에서 행진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 모인 5만 5천 명 탄핵 기각했죠. 자, 앞으로 말이죠. 여의도 주변에서 광화문 집회는 뭐 거기가 본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국회를 가령 포위한다라든가 그냥 위력 시위를 하는 거죠. 헌재 주변을 포위한다든가 이런 어떤 뭐 거기를 습격하자 쳐들어가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어떤 거대한 이벤트가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경우에 따라서는 3월 11일, 14일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 후반부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던데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국회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헌재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이제 국회 포위, 헌재 포위 이런 어떤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자, 3.1절 서울 도심에서 윤 탄핵 반대 집회 최대 참석 인원 광화문 6만 5천, 여의도 5만 5천, 광화문에 모인 6만 5천 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자, 조선일보 3.1절 서울 도심에서 이제 이런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는 걸 이례적으로 크게 자세하게 공정하게 비교적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광화문 여의도 탄핵 반대 집결 경찰 출산 12만 뭐 이런 거.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보도된 것도 예전에는 흔치 않잖아요. 이것만 해도 오케이 땡큐 수준인데 BBC, 영국 BBC 3.1절 윤석열 탄핵 찬반 대규모 시위 열려 정치권도 집회를 가시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탄핵 재판 헌재가 선고 앞두고 중대한 국민에 접어들었음을 BBC도 지금 애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 관련된 3.1절 집회를 쭉 검색해 보니까요. 여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지금 많이 참석하고 있다는 걸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동대구 집회 같은 부산 집회 같은 것을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 집회. 왜 그런가 하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동대구 집회예요. 부산 집회도 영향이 컸습니다. 이때 이 동대구 집회가 사실 보수의 메인스트림 아닙니까? 부산도 그렇고요.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서울에서만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산 동대구 같은 이런 곳에서 거대 집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리고 광주 집회는 저들의 허를 찌르는, 저들의 본진을 타격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앞으로 이런 집회, 대전 집회도 상당히 큰 영향이 이제 있는 거죠. 중원이기 때문에. 중도, 중원,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뭐 이런 이야기. 탄핵 찬반 집회 버스 대거 상경. 저쪽은 1.8만 명밖에 안 보이는데도 그 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그러죠. 그야말로 대절입니다. 거기는 동원 집회입니다. 자, 뭐 비슷한 어떤 헤드라인들인데요. 탄핵이냐, 직무 복귀냐. 자, 이걸 놓고 이제 역사적인 대회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뭐 그 밖 헤드라인에서 우리가 지금 더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자, 3.1절 이재명이 강조한 보수의 가치는 질서.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은요, 또 이렇게 저격했네요. 좌파들의 선동이다. 저게 바로 위장 전술, 기만 전술이 되겠죠. 이재명 탄핵 집회 참여 동료 언제나 답은 광장의 함성 속에 있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머쓱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여라 해도 안 모이거든. 4050 세대의 특징이 언제부턴가 이 집회장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딸 집회 가보면 이상하게 나이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한계가, 저들도 지금, 한계가 이제 있는 거죠. 옛날에는 광장 하면 저쪽이었는데, 이젠 광장이 완전히 이제 우파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들이 갖고 있는 큰 무기는 SNS죠, SNS. 그리고 그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몇백만 명이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 같은 사람은 그 팔로우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몇백만 명 됩니다. 그걸 또 믿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저런다고 해서 기가 죽었다라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이거 자체가 집회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보는 그런 자들도 많아요. 특히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는 니들 많이 모여봐야 의미 없어. 헛방이야. 이런 식이죠. 때문에 어차피 탄핵 인용은 확실하고, 조기 대선은 뭐 100%야. 이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은, 이 집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국회와, 그리고 헌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언론사들이 겁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대학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회를 또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관련 뉴스가 계속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소한 의인 3명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3명 내지 4명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집회의 효과, 집회의 목적, 집회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이쯤 가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